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5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도 플러스 0.8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도했고, 단타 전문인 금융투자가 오늘도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한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를 25%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보통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데, 어제는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했지만 선물을 약 6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많이 샀을 경우에는 다음날 코스피를 순매수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반대로 금융투자는 옵션 만기일 직전에 코스피를 순매수한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옵션 만기일 주에 오히려 매도로 돌변하는 경향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또 한 번 조정장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다음 주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9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지수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다우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바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수에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공개가 되는데, 이번 주는 코다리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우지수가 이렇게 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장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가장 민감한 게 IT 기업인데, 그 덕분에 나스닥은 아침부터 마이너스 1.05%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나스닥에 상장된 페이팔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 반전이 나왔습니다. 특히 페이팔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나 증가를 했고, 신규 고객이 1,45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매년 31%가 증가했죠. 그 덕분에 페이팔의 주가는 장중에 플러스 3.4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차익 실현 매물에 플러스 1.87%로 마감이 되었죠. 페이팔이 상승으로 마감되니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기술주들도 대거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도 하락세를 보였으나 페이팔 실적이 공개된 다음에 플러스 1.32% 상승 반전이 나왔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2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다른 기술주와 똑같이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페이팔 실적이 나온 다음에 상승 반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가 장 초반부터 하락한 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발언 때문이었죠.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법인세가 21%를 받고 있는데 최고 28%까지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타협점을 찾아서 25%까지는 본인이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법인세가 21%에서 28%까지 올려버린다면은 IT 기업들의 매출에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미국의 IT 기업들은 상당히 꼼수를 잘 씁니다. 자, 알파벳, 구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도 구글 겁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편법을 써서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차려놓고 아일랜드에서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구글이 어떻게 아일랜드에서 세금 신고를 했는가? 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값 법인세를 받고 있습니다. 12.5%, 정말 싸죠. 전 세계에서 법인세가 가장 싼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다가 자회사를 차려놓고 이제 지적재산권을 아일랜드 지사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지적재산권에 관련 세율은 6.25%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자회사에다가 지적재산권을 모두 다 넘겨버리고 거기서 세금 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6.25%밖에 안 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디지털세를 도입해서 구글이라던가 스타벅스, 맥도날드 같은 기업에 새롭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죠. 원래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부터가 법인세를 증세한다고 했었고 럼프 형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하공전처럼 인하한다고 밝혔었죠.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IT 기술주가 상당히 약세를 보일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으나 네, 그건 기우였죠. 구글 같은 기업도 4월 달에 무려 52주 신고가를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반등이 나온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4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내일은 아주 중요한 테슬라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었던 TVN의 SNL, 세러데이 나이츠 라이브. 이게 원조가 미국인데 미국의 SNL에 일론 머스크 씨가 내일 출연을 합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언급한다면 내일 도지코인이 떡상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893원을 찍고 현재는 735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도지코인은 시가총액이 무려 90조 원까지 올라서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도 시가총액이 커요. 참고로 한국에서 시가총액이 90조가 넘는 기업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거의 없거든요. LG전자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인데 와, SK 하이닉스도 도지코인보다 시가총액이 안 되고 LG화학,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현대차 등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도지코인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없습니다.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중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SNL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 씨가 나온다면은 재료가 노출됐고 재료 소멸로 오히려 더 내리지 않을까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1%까지 빠졌다가 지금 상승을 했지만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판매해서는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수익으로 테슬라의 실적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 테슬라의 탄소 배출권마저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더욱더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만 보셔도 테슬라의 매출은 약 11조 7천억이 나왔지만 여기서 순이익 자체가 보시면은 5억 1,800만원 달러가 탄소 배출권으로 이루어진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제외하면은 테슬라의 판매 수익은 사실상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탄소 배출권의 판매량은 더욱더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상당히 많이 샀고 테슬라의 주가는 1월 25일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환율이 1150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환율은 약달러 증시이기 때문에 1120원밖에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달러가 비쌀 때 매수를 했다면은 달러가 갑자기 내리기만 해도 환차익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서 오늘 배터리 관련주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플러스 1.9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며 오늘은 마이너스
2.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 조금 다릅니다. 시작부터서 플러스 3.37%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0.71%로 마감이 되었죠. 하지만 이건 지금 정유주 자체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가 아닌 정유주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0.21% 아침에 상승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할 뻔했지만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고, 자, 그리고 GS. 자, 여러분들은 GS 하면 떠오르는 게 럭키 금성, 예전에 TV를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GS 같은 경우에는 GS 칼텍스가 있기 때문에 정유주 성격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GS의 업종을 보시면은 분명히 석유화학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GS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했고 종가는 플러스 0.1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정유주 중에서 1등이 SK이노베이션, 2등이 S-오일, 3등이 GS인데 와, 자, S-오일이 이렇게 크게 상승할 때 G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안 쏘겠구나 싶었는데 어제 같은 날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제 쏘더군요. 자,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인 삼성 SDI도 보시면은 오늘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0.58%나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관련주는 조용했죠. 그런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피도 반등이 나왔지만 삼성 SDI 주가는 어제도 마이너스 1.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는 공매도가 재개된 다음에 LG화학과 배터리 관련주들의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루 공매도 대금이 278억 원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4일 동안 공매도가 무려 400억 원이 넘죠.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하루 공매도 대금이 여기 보시면은 47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배터리 관련주들은 집중적인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정유와 화학 쪽이 메인이고 배터리 사업 부분은 2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곧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회사로 배터리 관련 사업만 따로 분사할 예정입니다. LG화학이 분사가 될 경우에는 공매도의 타격을 너무너무나 크게 볼 수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매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LG화학의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LG화학을 외국인이 어디서 매수를 했느냐 80만원 미만부터서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평단가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공매도를 친 다음에 정고점까지 올리지 않고 이런 데서 언제든지 던져도 외국인 기관은 수익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백신 지재권을 면제해주자. 자, 백신 지재권이란 뭘까요? 일단 백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면 화이자라던가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의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건데 이거는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보통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20년이 지나야지 다른 회사에서 카피약을 만들 수 있고 이번 경우는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을 양도하는 게 좋다라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더나라던가 화이자의 주가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갛게 양봉이 떠 있어서 상승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0.99% 하락으로 마감이 된 거예요.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죠. 화이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작기 때문에 타격 역시 큽니다. 3일 동안 하락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11.84까지 빠졌었고 전날에는 마이너스 9.67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서 좋아했다가 다음날 더 빠진 거죠. 자, 노바백스 같은 경우엔 더 심각하죠. 장중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9.75까지 빠졌었고 3일 전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17%, 다음날에도 마이너스 7%, 그 다음날에도 마이너스 4.94% 하락이 정말 멈추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백신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처참합니다. 엔투텍 같은 경우엔 모더나 관련주고 모더나가 급락하자 엔투텍도 같이 급락했습니다. 보시면은 전날에도 마이너스 4.89%가 빠졌고 그 전날에도 마이너스 5%, 바로 전날에도 마이너스 5%. 지금은 반등이 나오질 않아요. 지수 자체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됐다? 분명히 코스닥 지수는 플러스 0.86%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주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올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물론 상승 종목은 많은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호가 두호가 올리기는 정말 장난치는 거예요. 올라간 종목이 많다라고 단순히 장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 마감 후 상승 종목의 스크롤을 한번 올려보세요. 정말 코스닥 관련주들 한두 호가만 올려놓고 상승으로 만들어놨지 반등폭은 너무나 적습니다. 반등다운 반등이 없어요. 어제도 SFA 반도체 한 호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두 호가 올랐고 하락은 2주 동안 나왔습니다. 2주 동안 하락이 나왔는데 이 정도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공매도도 재개가 됐고 투심도 안 좋고 도지코인이라던가 코인 시장으로도 자금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유동성이 아주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오늘 두 호가 올랐어요. 플러스 0.24%로 마감되었고 차트를 보시면은 시젠 역시 2주 가까이 조정을 줬는데 반등다운 반등이 장중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최근 일주일 이상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을 연일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역시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어제는 우선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쏠렸는데 오늘은 어디로 수급이 많이 쏠렸나요? 보시면은 이재명 테마주라던가 윤석열 테마주, 정치 테마주 쪽으로 전부 다 코스닥 수급은 쏠려 있습니다. 자, 이건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너무너무나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화요일은 리얼미터라던가 각 조사기관에서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나와요. 그런데 월요일과 화요일날 공개되는 리얼미터의 조사는 무조건 윤석열 씨가 압승이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씨를 어떻게든 앞서게 만들기 위해서 리서치 회사를 4개, 5개를 합쳐서 그 결과값을 도출해서 발표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죠.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윤석열 씨가 아닌 이재명 씨가 많이 나온 기간만 한쪽으로 모아서 발표해버리면은 이재명 씨가 무조건 지지율이 1위가 나오는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발표된 지지율 조사는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발표되었는데요. 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 어린이날로 인해서 앙케이트 조사 결과가 하루 정도 미뤄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씨 테마주 CS 같은 경우에는 19.32%가 상승했습니다. 상한가를 가기에는 오늘은 금요일이고 수급적인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19%가 상승했지만 이 종목은 말이죠, 여러분,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 종가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분명히 동시호가 들어가기 전에는 7,200원이었어요. 동시호가 직전에도 이렇게 계속 매도세가 나와서 설마 이 종목이 크게 상승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고 갑자기 19분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동시호가 때 여기 막 30만 주가 이렇게 있고 아니 동시호가 때 갑자기 막 상한가가 말려 있어요. 당연히 이건 험해 쓰고 장난치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시간의 단일가 상한가까지도 찍었었지만 그건 장난이었고 결국에는 플러스 3%로 마감이 되었죠. 보통 종가에 급변할 경우에는 저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꼬시고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시간의 단일가에서 빨간불이 떴으니까 다음 주에는 갭이 뜨고 출발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광님, 아니 이게 뭐야, 어제는 거의 상한가까지 찍어놓고 종가는 플러스 25%로 마감됐는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그냥 폭포수가 열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 꼽는데 반등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폭포수가 내려 꽂으면서 어제 상따를 했거나 종가 베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노스라는 종목도 광림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광림이랑 똑같이 윤석열 씨 테마주인데 이건 그렇게 족보가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핸들링이 무서워요. 보세요. 5월 3일 날 나노스 이유가 없는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이때 하한가를 찍고 오늘 또 하한가를 찍었는데 와, 이틀 동안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종배 때리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개미 털기구나. 여기서 개미 털고 이렇게 다음에 신고가 찍으러 가겠지 하고 이쪽에서 종가 베팅 때렸는데 다음날 하한가.
여러분 이거는 장중에 하한가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핫따라 하시는 분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의 단일가에서조차 나노스 하한가 안 풀렸습니다. 분명히 반대 매매가 나갈 거고 금융투자라던가 기관이 약간 샀어도 이거는 의미 있는 수급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5,500만원짜리가 다시 7,000만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 위지트라던가 비덴트,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등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보시면은 비트코인 관련주가 모두 다 떡락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주가 저렇게 떡락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네. 너무나 쉽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7,000만원이 깨지고 지금은 6,700만원이고 현재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올랐다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더리움이라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600달러가 돌파를 했어요. 자, 특히 어제 이더리움 관련주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0만원이 돌파가 됐습니다. 분명히 시초가는 10만원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왔고 또 지금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와, 저 코인을 어제 샀으면은 정말 행복했을 것 같네요. 아침에 그냥 사놨다가 깜빡 잊고 자고 일어나니까 코인이 100%가 올랐더라. 100만원을 넣었으면 200만원이 돼 있고 1000만원을 넣었으면 1000만원이 돼 있을 텐데. 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과 여기 영상에서 도지코인을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10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코인을 하나 샀는데 이 코인이 대박이 나서 이틀 만에 이렇게 1000만원이 1470만원이 됐다. 총 수익이 470만원. 하지만 이건 보시다시피 제가 코인을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스캘핑을 쳐서 이렇게 수익금이 난 거지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저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저는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 겨우겨우 저만큼 수익금을 찍었는데 이걸 보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와, 이거 사서 가만히 놔뒀으면은 내가 샀다 팔았다 한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났겠네. 아, 정말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 뭘까? 아, 이거다 싶어서 비트코인 골드라는 코인을 샀습니다. 장중에 30% 이상 상승이 돼 있었고 15% 정도에 사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이더리움처럼 떡상해서 못해도 20% 이상은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푼 기대감에 엄청나게 설레이면서 잠을 잤어요. 사실 잠을 잤기보다는 그냥 기절한 겁니다. 이틀 동안 460만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저는 주말 동안 단 한숨도 못 자고 3일 내내 밤을 샜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도저히 몸이 못 버텨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와, 세상에 어떻게 플러스 30%였던 코인이 자고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23%예요. 23%. 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뺄 수가 있지? 아니 제가 이거를 알람을 맞춰놨어요. 어느 정도 이하 빠질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도록 휴대폰도 설정을 해놨고 갤럭시 워치에도 설정을 해놔서 손에도 진동이 오고 소리도 크게 울리게 세팅을 해놨지만 새벽 2시에 누가 갑자기 카톡을 연속으로 보내가지고 시끄러워서 깼습니다. 그때 휴대폰을 무음으로 맞춰놔서 이렇게 손실이 날 때까지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죠. 분명히 자기 전엔 마이너스 3%에서 4%, 이 정도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230. 와, 아니 이더리움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기 전에 이더리움을 안 샀는데 주식처럼 가는 놈이 더 가고 못 가는 놈은 더 안 가더군요. 오늘은 코인이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었습니다. 전날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해서 다른 코인들이 모두 다 하락했고 상승하는 코인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코인에서 까먹은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주식을 했습니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최근에 3일 동안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져 있고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섹터는 아침에 조금 움직이나 싶었더니 오후장에 그냥 밀어버리면서 종가가 그냥 마이너스 아니면은 0%로 마감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이 영상과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IB 김영이라는 종목을 아주 열심히 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서 윤석열 씨 테마주이면서 일자리 테마주 위즈코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렇게 4%가 상승하더니 순식간에 VI를 갖고 2등 주인 아시아 경제도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3등 주인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국인 단타주체
UBS만 이렇게 샀다 팔았다 장난을 치고 있고, 위즈코프는 첫 번째 VI를 돌파하고 두 번째 VI에 갔습니다. 상한가의 냄새가 나더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투자 경고에 또 지정이 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곧 있으면 투경이 풀릴 수 있는데 세력들이 투경을 풀린 다음에 보내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중간에 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상한가를 보냈고, 2등주인 아시아경제가 치고 올라갑니다. 자, 2등주 아시아경제가 움직이면 IB 김영도 같이 움직일 거라 저는 생각했지만, 메릴 린치가 갑자기 와서 여기서 단타 좀 치더니 다시 패대기를 치더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육개장 냄새가 나는 종목을 주로 매매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난번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놓고 두 번의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거의 고점에서 30% 가까이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얼마 없겠죠. 왜냐하면은 IB 김영 같은 경우에는 4월 28일부터서 전환사채가 발행되기로 되어 있었고 3일간의 단일가 매매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포의 구간에서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단일가 매매가 끝나자마자 바로 주식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고점 대비해서 10%만 내려도 신용 반대 매매가 출하되기 때문에 신용을 쓰신 분들은 전부 아웃이 됐을 거고 미수를 쓰신 분들도 아웃이 됐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영상들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 종목 수상하다. 분명히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는데 이 전환사채들을 개인이 다 받았다. 근데 개인이 받은 건 받을 수 있죠. 모르고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 2,600원을 지지하고 받았을까? 거기다가 투자 경고도 풀리게 일부러 밑에서만 받았어요. 위로 살 경우에는 투자 경고에 재지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위에서 안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결국 이 종목 투자 경고 종목이 해체가 됐다. 근데 해체가 되는데 하루 동안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투자 경고가 풀린다. 그런데 여기 공시를 자세히 보세요. 2021년 5월 6일까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날은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린다. 그리고 이 종목은 육개장 냄새가 진동을 안 합니다. 보통 고점에서 많이 추락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주포 쌍놈 새끼, 주포 제발 살려줘 이러면서 종목 토론방을 들어가면은 장례식장 분위기인데 이건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보통 이런 종목 들어가면은 애야 여기 육개장 한 사발 가져와라 하면서 육개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긴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여기 있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여기서 매수한 주체들이 세력이다. 동호회. 자, 그리고 10시 13분인데 위즈코프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시아경제와 IB 김영도 같이 가겠죠. 자, 일단 2등주인 아시아경제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12.91%까지 상승했고 교육주인 메가MD도 같이 움직이더군요. 보통 메가MD 다음에 메가스터디나 이런 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주이면서 일자리 테마주인 IB 김영이 갑자기 VI에 걸렸어요. 자, 10시 25분에 VI에 걸렸을 때 전 정말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세력들이 시동을 거는 건가? 하지만 VI를 찍자마자 이렇게 빼버리길래 이거 좀 뭔가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냄새가 난다고 이런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하거나 혹은 선침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나중에 상승할 때 따라가야지 그냥 멋모르고 소설 쓰면서 사는 거는 말도 안 돼요. IB 김영이 지난 고점인 이 부근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이 부근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막혔단 말이에요. 3,050원 정도에.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를 못 뚫는다? 그럼 또 횡보하겠죠. 이게 전환사채를 이용한 매매법 중 하나는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전환사채가 나오기 전에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던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사채를 다 흡수한 다음에 올리는 쪽인데 IB 김영은 두 번째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큰 상승이 많이 나왔고 얘는 상한가를 잘 못 말아요. 이때는 상한가를 갔지만 그 뒤로는 상한가를 간 적이 없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07% 상승하고 종가는 8%. 윗꼬리가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VI에 도착해 갑니다. 아시아경제가. 아시아경제는 10시 25분에 15%의 상승이 나왔고 IB 김영도 VI가 풀리고 올라가지만 아시아경제는 두 번째 VI에 다가가는 반면에
IB 기명은 그냥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점심시간 11시 57분에 갑자기 IB 기명이 아시아 경제를 따돌리고 치고 올라갑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3,050원입니다. 3,050원을 그냥 뚫고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는 매매를 해봐도 되겠다. 오늘 아시아 기명을 되게 많이 매매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저거 뚫자마자 바로 매수를 해서 3,330원에 첫 번째 매도를 했고 두 번째 매도는 3,340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렇게 고점까지 꼬셔놓고 빼버립니다. 23%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오늘은 26.85까지 올라갔지만 이 종목의 평균적으로 금요일 상승률이라던가 목요일 상승률은 23%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3,4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그 위에서는 매수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매수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자, 체결 내역을 다시 보세요. 분명히 3,340원에 매도를 하고 3,320원에 다시 사서 3,350원에 다시 팔고 다시 3,320원에 다시 사서 다시 3,350원에 다시 팔고 다시 3,340원에 사서 이번에는 3,390원에 매도. 그 뒤로 안 했습니다. 3,400원 이상에서는. 매매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 위에 더 올라가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3,400원까지. 그리고 이 위에 위험 구간에서는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지만 잘못 물리면 이렇게 나락으로 갑니다. 제 예상대로 당연히 나락으로 갔고 이제는 종가 베팅을 하느냐 마느냐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3,200원을 지지해주느냐 마느냐를 보니까 3,200원만 터치하면 바로 올라가더군요. 그 뜻은 3,200원이 깨졌을 때 매수를 한번 더해서 시간의 단일가라던가 종가에 혹시 갭이 뜨면 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3시 이후에 사람들의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3,195원에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갔고 두 번째 매수도 3,190원, 세 번째 매수는 3,175원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제 평단가는 3,200원입니다. 그리고 IB 기명의 종가는 얼마로 마무리가 됐죠? 놀라지 마세요. 분명히 종가 직전에는 3,215원, 0.5%밖에 수익이 아니었지만 막판에 동시호가 때 26만 주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갭이 2% 이상 떴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하는 거 보고 동시호가 때 때린 거예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뭐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많이 주워 먹었습니다. 어느 때 던지든 수익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갭이 뜨는 게 아니라 광림이나 나노스처럼 바로 하한가를 갈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욕심을 안 부렸어요. 일단은 3,215원도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시호가 때 걸어놨고 제가 체결된 가격은 3,270원, 정확히 2.5%의 수익이었죠. 그래서 오늘 IB 기명으로 수익금은 총 360만원. 제가 코인으로 260만원을 날렸으니까 순수익은 100만원이겠죠. 여기 나온 수익률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2.65%밖에 나오지 않은 거고 매수 금액 역시 3천만원 갖다가 샀다 팔았다를 해서 이렇게 금액이 1억 원이 넘게 나온 거지 실제로는 투자금은 3천만원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저는 동시호가 때 만약에 갭이 안 뜨거나 이렇게 상승이 안 나왔다라면은 시간외에서 던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를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 기관이 매수한 거 보고 따라 들어올 사람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뭐다? 위즈코프가 상한가를 가면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2등과 3등주로 수급이 쏠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IB 기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죠? 초반에는 위즈코프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다는 뉴스를 보고 보세요. 3%의 갭이 떴어요. 3%. 하지만 저는 동시호가 때 팔았다는 점. 왜? 동시호가 직전에 저처럼 산 사람은 벌써 2% 수익인걸? 그러면은 동시호가 때 팔자. 그런 생각을 하고 저처럼 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갭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동시호가 때 갭이 떠버렸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히려 매도세가 강할 걸로 예상을 했으나 제 생각과 달리 시작하자마자 갭이 3% 이상 시간에서 갭이 뜨더군요.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만 아니었어도 저는 이 종목을 홀딩했겠죠. 아침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유한타증권 계좌에는 제가 돈을 2천만 원만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잔고를 보니까 돈이 3,390만 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살펴보니까 제가 깜빡 잊었는데 4월 16일 날 분명히 아이비 기명이라던가 바이오다인을 매매를 해서 수익금이 약 6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당이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오늘 생긴 수익금이랑 합치니까 딱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막 코인도 열심히 하고 주식도 열심히 한 이유가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되고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달은 진짜 지출이 많으니까 열심히 매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매매를 했는데 아니 통장에 돈이 있었네요. 아니 이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코인이라던가 이런 걸 너무 열심히 했지 이렇게 돈이 있을 줄 알았으면 이렇게 지금 매매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아니 코인창을 여러분 24시간 한숨도 안 자고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가 있고 그걸 생각을 못하고 오늘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이것만 머릿속에 주입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왔네요. 아니 주식 계좌도 여러 개다 보니까 한쪽에 돈이 얼마 들은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쪽 계좌에서 매매를 하고 하루를 쉬어야지 돈을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매하고 다음날은 다른 계좌로 가서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신용을 쓸 때는 유한타에서 쓰고.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뭐 코인도 요런 거 막 때려가지고 무리하게 베팅 안 해도 됐고 잠도 막 3일 동안 날 안 새도 된 건데 이번 달 정말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매도가 높은 주식은 반등이 나와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3일 전에도 분명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공매도를 치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할 때마다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고 다음날 다 빼버리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와도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은 다음날 이유 없이 급락도 할 수 있습니다. 광림과 나노스가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도 급등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식처럼. 이런 족보도 없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다음날 갭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유 없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님, 우정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정님은 10,000원이나 후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